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한 나라를 계승한다는 나라들이 어떻게 동의전을 밀어내는가 하는 건 결정판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최지원이 쓴 상대사 시중장이 없었다면은 아마 역사 연구 못했을지는 몰라요. 이 상대사 시중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던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대사 시중장에서 이건 지금 삼국사에 있는 최치원의 상대사 시중장이거든요. 여기 이제 뭐라고 쓰느냐. 동해지 밖에는 삼국인데 마한 변한 신하니요 마하는 고구려요 변하는 백제요 진하는 신라다.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 100만으로 남으로 5월을 침범하고 북으로 유연전우를 흔들었다. 그렇게 해서 장안국가의 큰 근심거리였다. 수나라 황실의 망선 요동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림이다 이게. 아마 이게 최치원이 쓸 때 이렇게 이 글을 남겼다는 건요. 이게 정말 천금보다 더한 금은보화보다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진화 대륙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걸 입증하는 사료가 있느냐? 있죠. 제일 가까운 것이 남자석권 58이라면 좀 먼 것은 삼국지 후한서 동의전이고, 그리고 동의전의 마지막 신구당서의 동의전이 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글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동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동해지 밖에라고 하면 만약에 최치원이 지금 경상도에서 썼다고 그러면 동해지 밖에는 일본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맞죠. 근데 일본 땅에 사만이 있다?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동해는 어디일까? 우리는 이걸 황해라고 본다 그러면 최치원이 율수현의를 했으니까 거기서 봤다 그러면 이런 글을 남길 수 있겠죠. 근데 이를 글을 남긴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남쪽으로 오월과 북쪽으로 유연전을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 그러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고구려 백제가 거기 있었다. 그럼 신라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동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런데 재미난 건요. 중국의 안희성에 황산이 있습니다. 근데 황산이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북해와 전해와 동해와 서해 그리고 천해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중국의 황산 지도에 보면 그렇게 황산 지도가 그렇게 돼요. 황산의 주변을 표현하는데 황산의 동쪽은 동해이고 서쪽은 서해예요. 북쪽은 북해고 남쪽은 남해고 황산 가운데는 천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륙을 보는 눈이 대륙은 안개가 많은 지역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안개가 자욱하니까 전부 다 바다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디서부터 동해냐? 청해성을 지금 청해성의 이제 지도를 보면
청해 남쪽에를 해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해 서쪽을 해에서 자치구, 남쪽은 해남 자치구, 그 북쪽은 해북 자치구예요. 그런데 해동이 없어요. 해동이 어디로 갔을까요? 해동에 대한 기록은 없거든. 그럼 청에서부터 전부 다 동해, 지금 동쪽은 다 해동입니다. 그러면 동해라는 말을 썼다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해동이나 동해나 마찬가지로 청에서 동쪽은 전부 다 동해로 봐야 될 상황입니다. 동해지 바뀌니까. 그런데 이 동해라는 말을 황산을 나타내서 그 말을 되돌아본다고 하면 동해지 밖에가 뭐가 있느냐? 사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 변한 질환, 그리고 고구리 백제 신라가 됐다고. 그런데 그 고구리 백제 신라의 위치가 유엔제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동해라는 말은 바로 청에서가 동쪽을 얘기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사자 시준양을 쓴 이 최치원의 글에 이 상대사 시준양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대사 시중강 운하고 복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그럼 자기가 직접 본 거 아닌 것처럼 여기서 느껴집니다. 복문이니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데 고운 문집에는요, 이게 2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어떤 분한테 편지를 쓸 때 내가 들은 걸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그건 뭐 소식을 전하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적어도 시중이라는 높은 벼슬이 있는 분한테 펴었을 때 내가 들은 대로 이건 내 말을 내가 전하기 위한 편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벌써 이게 제가 복문도 그러니까 복문과 복이가 다르지 않다 같아요. 요것만 고운 문집에 있는 것과 다르다. 근데 여기 최치원의 글인데 이 최치원의 글을 남긴 것이 어디냐면 또 지정왕편에 신라 왕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최치원의 글을 남겼어요. 뭐냐? 삼국사 편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라 왕호는 신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거서간, 차차옹, 이사금, 마리간 하다가 신라 왕이라고 했다. 그런데 최치원은 제왕연대력이라는 걸 남겼는데 거기에는 신라 왕을 전부 다 왕이라고 했다. 뭐 거서간이나 마리간을 쓰지 않았다. 이건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삼국사 편찬님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시중장에 있는 글에서 5월과 제노 사이에 신라가 있다면, 즉 황해동 쪽에도 신라가 있는 것이 거서간에서 마리간이 돼가지고 신라 왕으로 한 신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간은 고구려 지역장관 이름입니다. 연방국의 일부. 그게 왕을 했다는 건 독립한 신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3년에 고구려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신라라고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두 개의 신라가 구별되는 상황을 최치원 글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임혜상이 쓴 중국 민족사의 동이계라는 글입니다. 이 글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 여기서 이제 분명히 진 이전에는요, 동이가 이제 동이에 대한 여기서 이제 광협이라고 어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동이에 관한 걸 임혜상이가 이렇게 정어를 내려줬습니다. 진 이전에는 산동성, 안희성, 강수성, 등성, 그러니까 합성도 되고 뭐 절강성도 되고 거기 동이가 살았다. 진나라 이전에는요. 근데 한나라가 건국된 이후에는 동이가 말하자면 이 유엔제노 5월에 있던 동이는 한족에 동화되고 만주와 조선 팔도와 일본 열도와 유구 열도로 동이가 확장돼서 그 사람들을 동이라고 안 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제노 5월에 있는 거는 동화됐다 이겁니다. 한족에. 근데 임혜상이가 동의제는 안 읽어봤습니다. 동의제는 읽어보고 이 말을 남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동의제는 유엔제노 5월 기록이고 이건 한나라 때부터 당나라 사이를 기록한 것이 18사 동의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고려백제 신라가 있을 때 기록이거든요. 그걸 동의제는 입증을 하고 있으니까요. 삼국사가 입증을 하고. 근데 그렇다면 임혜상은 안 봤다는 얘기죠. 동의제를 안 보고 그냥 들은 대로 동의제는 이거 저게 조선 팔도 그래. 응?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글을 남긴 겁니다. 만약에 임혜상이가 진짜 동의제를 보고 연구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남제에서 권 58에 백제 땅이 발해만을 감싸고 있거든요. 그 남쪽에 동명과 터간이 당나라가 백제 땅에 둔 동명과 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웅진이 태산 서쪽에 있습니다. 분명히 동의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삼국지 후한서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글을 남겼다는 것은 동의전을 감추기 위한 작전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임혜상이가 말하자면 소동파가 죽은 후에 1000년 후에 임혜상이가 남긴 글인데 지금 소동파의 지장도가 똑같은 지장도를 제대로 보았다면요 지장도가 잘못된 걸 금방 압니다. 그거 저게 위조된 것이다라는 거. 왜? 화유도라는 거 두 개를 남겼는데 화유가 진화 대륙에 있을 때 화유입니다. 진화 대륙 밖으로 나오면요 동의가 아닙니다. 왜? 외국전이니까. 송사부터는 외국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동파는 외국 지역에다가 동의전을 밀어낸 거예요. 그러면 1000년간 아니 2000년간 동의를 꾸준히 동의의 기록을 없앨 수도 없고 왜냐면 동의를 기록해야 자기들의 위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나는 나다라고 기록하는 거니까. 근데 동의전을 남기고는 싶은데 동의전을 또 황해동 쪽으로 밀어내고도 싶고 이게 이중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소동파는 남제서를 지울 때요 백제 지명을 단 하나도 안 넣습니다. 남제서에 나와 있는 백제 지명을. 그런데 남제서 지도에는 없는데 서진 지도에는 있어요. 한나라 지도에는 있고 그리고 당나라 지도에는 백제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남제서 그릴 때면 백제 지명을 싹 빼요. 왜? 일부러 뺀 거죠. 바로 동의전을 조선 팔도를 밀어내기 위한
작전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족들은 꾸준히 동의전을 지우려. 그래서 최근에 없어진 지명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요, 중화민국 지도제까지 기록된 요주입니다. 산서성이. 이 요주는 어떻게 됐냐면 당태종이 고려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그걸 요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당태종이 아주 당태종의 명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이후에 계속해서 중화민국 지도지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에는 이 요주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뭘로? 좌권으로. 그리고 좌권으로 바뀐 그 이유를 다르게 설명한다 이겁니다. 이건 당태종의 명에 의해서 바뀐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그걸 지우면은 이 요주가 없어지면 고구려 요동성을 우리가 못 찾는다, 못 찾을 거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왜? 중화민국 지도지까지 요주로 기록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좌건으로 바뀌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소동파와 임해상이 그리고 이련과 신재호 이 네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저는 소동파와 이련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고마워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동파가 지장도로서 동의전을 밀어내고 이련이 소동파의 의견을 따라서 반도사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결정적인 걸 남기게 만들었어요. 뭘 남기겠냐? 18사 동의전이 남기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왕권 시대에요,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저와 같은 이론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동의전이 완전히 없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삼국사도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소동파와 이련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소동파의 지장도를 본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황해동 쪽에 있을 때 사서 못 믿는데 그거 사서 안 믿어버렸어요.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런 영향을 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전만 지운 게 아니라 유연전의 5월의 지명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당나라 때 나왔으면요, 동의전 지면 깡그리 다 없애죠. 그런데 1000년 동안, 송나라 때부터 1000년 동안 이 동의전은 조선 팔도 그래 그러니까 진화 대륙에 있는 흔적을 깡그리 없애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쉽게 동명과 터간이 백제 땅에 둔 그걸 남기겠습니까? 안 남기죠. 그래서 저는 소동파와 이련을, 그래서 이련을 사슬을 남게 한 제1공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제 블로그에 제가 공로상을 말하자면 드렸습니다. 사슬을 남긴 공로가 있게끔 한 공로다라고. 지금 왕권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민권 시대입니다. 그리고 25사가 3개 부러졌어요.
거기 동기전이 있습니다. 삼국사는 1965년에 말하자면 번역본이 이제 번역한 것이 나왔지만은 삼국사 그 자체로는 지금 많이 퍼져 있거든. 그러면 이제는 민군 시대에 얼마나 연구를 해도 저 연구했다고 목 자를 일은 없으니까요. 김유신이 조선 팔도에서 활동했다? 아닙니다.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역에서 김유신이 활동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린 장수입니다. 그걸 이 땅에 맞추려고 노력한 것이 천년이에요. 왜? 1년 이후에는 그 짓거리를 했으니까요. 저는 이 역사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왜곡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사체까지 지금도 이제 한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그 한 자료에서는 한국사에서는 가르치는데 신라백제 경계에 낮의 통문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신라백제 때 다니는 통문이다. 근데 그 명칭을 공식화한 것이 할 때 참여를 제가 했거든요. 무주에서는 관광개발할 그 조감 조형도를 만들고 거기다가 말뚝을 박으면서 30세기의 명칭을 붙이면서 제1명칭으로 낮의 통문이라고 꽂았습니다. 근데 그 낮의 통문은요, 대한암흑기 일제가 신양로를 내면서 구른 뚫입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저 지적도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토지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언제 그 길이 났다는 걸. 아니 빼도 박도 못해요. 왜? 지적도하고 저기 토지대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도로가 개설됐다 딱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80년대 말에 국사 편찬에 가서 막 난리를 치요. 제가 이름을 붙였다. 근데 교과서에 올려놓냐. 신라백제 때 깐이 크다. 그래서 국사책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거민정이 아닌 지금 국정이 아닌 거민정에는 아직도 한 책에는 낮의 통문이 버젓이 올라가 있어요. 왜? 모르니까 한 내용은. 국정에서는 뺐거든요. 분명히. 제가 가서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면서 빼야 된다라고 해서 뺐어요. 근데 지금 거민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걸 배운 사람들이 책을 쓰니까 그게 신라백제 통문으로 이렇게 전해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완전히 이 송나라 때부터는 동의전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동의열전을 하는데 사실 동의열전은 사기에서 당서까지만 동의열전이고 고려나 조선은 동의열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우리 역사를 모르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기록. 이게 뭐냐면요, 장자는요 절대 장자라고 하지 공포를 안 합니다. 왜? 얘기 하나 장자잖아요. 우리가 그 얘가 동갑내기 중에서 일월생은 전부 다 동갑내기 할 때 나보고 형이라고 소리 안 합니다. 근데 꼭 12월생 동지석달생들이 저 형소리 하라고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그게 왜냐? 똑같습니다. 우리가 동해의 후예로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동해의 후예는 동해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동해는 아시아 문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발전시킨 후예거든요. 지금 나침판을 송나라 발명품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김유신 때 자석과 바늘을 당나라에 수출한 기록이 삼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침반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만 빼면 나침판이에요. 바로 유엔제나 5월에 있던 동명과 덕안의 지역에 있던 신라. 지금 벽골제가요. 우리는 김제에 있는 줄 알죠? 아닙니다. 동명 서쪽에 안양, 이제 암양하고 동명 사이에 김제하가 있잖아요. 김제하의 끄트머리에 벽골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벽골은 뭐냐? 학벽시라는 벽자가 벽골제의 벽자입니다. 말하는 발음이. 그리고 골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골지, 그러니까 김제의 제일 끄트머리에 벽골지가 있다. 그 300년대 신라 허례왕이 만든 저수지 아닙니까? 예. 분명히 진야인들은 동의전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동의전을 연구할 수 있고 또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국사와 동의전은 우리나라에서 헝가리 터키까지가 삼국시대 동의 강력이다 써놨습니다. 고구려 강력이다 써놨어요. 그걸 우리가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구려 연방의 역사가 복원돼야 고조선의 역사가 복원이 되고 그 이전의 구리 역사가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동파에서 임해산까지 온 이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우리는 충분히 동의전을 연구해서 10세기 이전의 우리 역사를 재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